안녕하십니까. 엣지 AI 현장 도입 관련 강의 세 번째입니다. 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림 자체가 복잡하죠. 아, 현장 엔지니어, 산업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다는 것이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사실 이런 그림은 전산을 전공하고 그 중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그 중에서 GPU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GPU에서 실행되는 그 AI 엔진의 실행 속도를 최적화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접하는 그림인데요. 그걸 갑자기 엣지 AI가 뭔지 소개하는 영상을 들으시려고 오신 여러분에게 이런 황당무계한 그림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지만 바로 이전 강의에서 뭘 말씀드렸냐면 산업 엔지니어는 최소한 AI 모델러가 무엇을 하며 그들이 어떤 용어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의 일부분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내가 AI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밥을 먹고 살 수는 없지만, AI 모델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나, 그것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가운데 보면 구름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구름이 우리가 엣지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풀고자 하는 현장의 문제예요. 문제가 덩어리가 큰 거죠. 이런 현장에 문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문제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수치 행렬들이에요. 행렬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들이에요. 현장에 숫자들이 많은데 어떤 숫자는 행렬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행렬로 되어 있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AI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정보든지 수치화해 가지고 그것이 행렬, 매트릭스로 표현되어야만이 그걸 AI의 엔진에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하죠. 산업계 엔지니어 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현장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수학적 행렬 데이터 또는 수치 모델로 표현할 건가? 이게 엔지니어들의 고민이에요. 근데 다행히 엔지니어들은 그것 현장에서 나오는 수치의 의미들은 다 아시거든요. 그 뭐 온도가 몇 도인지, 그놈이 정상 범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그 온도가 프라마에서 몇 도 범위 내에서는 흔들리면은 정상 범위고, 그렇지 않다라면 계측기가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상이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현장 엔지니어라면 다 감으로 다 알고 계시는 데이터들이에요. 그죠? 데이터들을 해석하고 그걸 구조화하는 데서는 현장 엔지니어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만들어야 할 AI 모델러 입장에서는 그냥 숫자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게 79가 온도일지 압력일지, 압력이 120kg, 150kg가 넘어가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 현장 산업 엔지니어 분들이 그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그 데이터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자세히 분석을 해서 데이터 모델러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러에게 미안하지만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데이터는 이런 뜻이다. 이건 이렇게, 이때는 중요하다.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구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 모델러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죠? 그러면 데이터 모델러는 현장에서 들어온 데이터 셋 또는 그리드라고 해요. 전체 문제, 전체가 다 수학적인, 수치적인 데이터 행렬로 되어 있어요. 저 전체 문제를, 그리드, 이걸 어떻게 쪼개가지고, 그걸 쪼개는 걸 블럭이라고 그래요. 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몇 개의 블럭 단위로 쪼개가지고 GPU에게 실행을 시킬 건가?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이쪽 데이터 모델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뭐 대충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냐면 그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산업 엔지니어는 주실 때 관련성이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리드를 만들어 드려야지 전혀 관련성도 없는 AI 엔진이 도대체 개똥이 소똥이는 친구 사이예요. 그럼 개똥이 소똥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주는 건 오케이 이해돼요. 근데 개똥이 소똥이가 대화하는데 전혀 옆 동네에 있는 말자 얘기를 갖다 꺼내서 데이터를 주면 AI 엔진은 어떻게 해독을 하겠습니까? 갑자기 말자의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며 그것이 개똥이와 소똥이의 행동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고. 그죠? 데이터를 세그리게이션 또는 클래스파이를 해서 관련된 데이터들을 구조화해서 모아주시는 것은 산업 엔지니어들의 역할이에요. 그 모아진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어떻게 모델로 구축할 건가는 데이터 모델링 엔지니어들의 역할이고요. 그걸 설명드리는 그림이 바로 이 7장의 7번 그리드 앤드 블럭이에요. 그런 다음에 8번은 넘어갈게요.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어, 그 데이터를 받아든 데이터 모델러는요. 그 전체 그 그리드 총 현장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아마 대부분은 센서들에서부터 들어올 거예요. 대부분이 센서들에서 들어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그룹핑을 할 거냐 그걸 블록이라고 그래요. 또 그 그룹핑을 하되 그 안에 계산하는 요소들 스레드라고 그래요. 그 스펠링이 THREAD예요. 그러니까 뜰하고 발음을 해야 하는데요. 한국 사람은 그냥 스레드로 발음을 하죠. 뭐 스레드의 정의는 뭐냐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따라와 보세요. 어, 프로그램에 코드가 있어요. 뭐 더해라, 빼라, 뭐 비교해라, 곱해라, 나누라.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의 실행 문장이라고 그래요. 뭐 데이터를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누라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데이터고요. 대상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실행문이에요. 그 데이터를
망치로 두들길지, 볶을지, 이런 것들은 다 실행문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데이터, 하나는 실행문. 이게 컴퓨터의 프로그램이에요. 데이터와 실행문이에요. 그러면 스레드는 실행문은 똑같아요. 실행 코드는 똑같아요. 데이터가 달라요. 이게 스레드 개념이에요. 보세요. 그거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행렬의 곱을 벡터의 연산해서 행렬의 곱이잖아요. 행벡터, 열벡터. 실행 코드는 똑같잖아요. 행과 열을 곱하고 더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데이터만 달라져요. 이번에는 1번 행과 1번 열을 하는 거고, 이번에는 2번 행과 2번 열을 하고, 3번 행과 3번 열을 하고, 4번 행과 4번 열을 하고, 데이터 값만 매번 실행할 때마다 바뀌잖아요. 실행 코드는 똑같고, 이것을 스레드라고 해요. 바로 여기서 병렬 컴퓨팅이 나와요. 병렬 컴퓨팅. 동일한 실행문을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실행문을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원래는 CPU는 그래, 이번엔 1번 행하고 1번 열을 하고 그 다음에는 2번 행하고 2번 열을 해야지, 이게 과거에 그 전통적인 CPU가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병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레드 1번은 너는 1번 행과 1번 열 걸 하고, 스레드 2 너는 2번 행과 2번 열 걸 하고, 스레드 3 너는 3번 행과 3번 열 걸 하고, 이렇게 해서 스레드가 1, 2, 3, 4, 5, 6, 7, 8, 9 해서 예를 들어서 250개가 쫙 있는 거죠. 그러면 행렬 250 바이 250 행렬은 스레드 250개가 달라붙어 가지고 한 번에 행의 벡터 내적 계산을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아니, 스레드 계산기 250개가 달라붙어 가지고요. 동시에 250 바이 250 행렬의 내적 계산을 한 번에 해버린다고요. 이게 바로 GPU, 병렬 컴퓨팅의 아주 뛰어난 점이에요. 대신에 행렬의 곱하기 행렬 곱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고차원적인 함수가 들어가거나 뭐 아마 그러지 않은 그런 계산들만 현재 기술로 가능해요. 점점점 이 스레드가 처리할 수 있는 계산의 범위가 넓어지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깊은 고차원적인 함수까지는 스레드가 처리할 수 있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그러면 그러면 이 데이터 모델러가 할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데이터 모델러는 이 이 계산을, 결국은 행렬 계산을 수행할 컴퓨터가 엔비디아의 산업용 GPU인 엣지 AI 뭐 제슨 기반의 칩인지, 아니면 저 클라우드 기반의 요즘에 가장 뭐 비싼 게 H100에 뭐 블랙웰이 어찌고 저찌고 하잖아요. 엄청 비싸요. 그건지에 따라서 이 스레드의 집합 블럭이에요. 이 블럭의 크기를 그 한 블럭에다 255개의 스레드를 담을 건지 128개를 담아야 할지 32개만 담아야 할지를 결정을 누가 하냐? 저 모델을 개발하는 모델 엔지니어가 그 일을 해요. 어떻게? 사용할 엣지 AI 시스템의 하드웨어 환경 따라서 전체 그리드 문제는 동일하지만 그 문제를 어떤 블록 단위로, 블록의 크기로 쪼갤 거냐. 그 다음에 그 블록 안에 몇 개의 결국은 스레드가 담기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데이터 모델러의 역할이에요. 아,
흔히들 그래요. 저 H100이나 이런 서버급에서 AI가 돌던 놈을 그대로 가져다가 밑에 엣지 AI 조그만 놈에다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저, 저 서버급에서 들고 있는 모델은요, 서버에 최적화된 모델이에요. 결국 모델의 기본 구조는 비슷하겠지만 이 AI, 엣지 AI로 내려오려면은 그 엣지 AI에 맞게 손바닥만한 컴퓨터에 맞게 모든 모델, 특히 이 블럭과 스레드 이 구조를 재설계해 줘야 돼요. 흔한 오해. 그 CPU 또는 GPU를 아주 빠른 놈, 아주 센 놈, 비싼 놈으로 갖다 장착하면 계산이 빨라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블럭의 구조, 전체 그리드를 몇 개의 블럭으로 나눌 거냐, 그 블럭 안에 스레드를 몇 개까지 집어넣을 거냐 하는 이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비싼 GPU를 갖다 붙여도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